MCH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대구는 스마트시티 아이가. 대구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속의 스마트시티를 체험하는 팟캐스트 방송 대구는 스마트시티 아이가 그 첫 방송을 알리게 된 저는 대구 테크노파크의 김희대입니다. 정보화 시대 흐름에 따라 우리의 삶도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습니다. 출근하기 전 집에서 버스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기도 하고 꽉 막히는 도로의 혼잡함을 피하고자 전동 킥보드를 앱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모습마저 스마트하고 편리한 시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 장치 확산에 따른 대구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패널로 오신 분 한 분 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문제 발굴단 2기 교통분과를 담당하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박진성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대구 스마트 모빌리티 운영 관계자이신 이영진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 전문가이신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 정광욱 국장님과 실제 대구의 퍼스널 모빌리티 과제를 실증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박형근 연구원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론 주제인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진입니다. 일반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에서 개인용 이동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동 장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는 전기 자전거, 킥보드, 그다음 전기 이륜차 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꼭 전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전거도 PM이라고 하지 않나요? 자전거는 동력이 없어도. 자전거로 그래요. 네, 그렇게 분류됐습니다. 동력 있는 걸로 이제 바뀌었구나. 네. 이 편리한 스마트 모빌리티 때문에 이동이 손쉬워졌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불편한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시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고 또 간편하게 또 좁은 곳을 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접근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그 여가 놀이 이런 데 할 때 좋은 아이템 같아요. 그 뭐 친구나 커플이나 뭐 아빠나 아들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천에서 나가서 운동하다가 보면 솔직히 자전거 도로에서 그 오토바이나 이런 거는 이전차는 못 다니는데 다니는 경우도 많고 몇 번 타봤는데 얘가 시속 20km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진동을 하고 떨리고 안정적이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청소년들 2명이서 타는 사람도 봤고 심지어 3명이서도 타는 사람을 봐가지고 저러다가 사고 나면 정말 위험하겠다 싶기도 했고 좀 위험하게 주행을 하는 사람들. PM의 목적은 도어투도어 서비스,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문까지 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 자유롭게 다녀야 되는데 인도에서 다니면 이제 어제부터 벌금이 3만 원 부과. 어제부터 그러니까 어제 계도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달 정도 계도 기간이 있고 3만 원 부과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규제로 막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타면 안 됩니다. 지금 3만 원 내셔야 됩니다.
우리 박형은 의원님. 그 아까 그 지금 말씀하신 정강 사무장님 말씀을 좀 덧붙이면 지금 이제 어제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가 당초에는 없이 우리 청소년들도 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를 가진 청소년이나 또는 어른들 같은 경우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들에 한해서만 저희 전동킥보드를 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주 관련 범칙금도 1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처벌된 과태료들이 이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그 전동킥보드를 자주 타지만 가장 큰 고민이 헬멧이거든요. 보면 헬멧이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는 안 착용하고 탈 경우에 2만 원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가 돼서 이제 그런 거 부분도 많이 좀 고민이 되고, 또 이제 그런 규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타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좀 억제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예, 제가 말은 좀 지금 규제가 많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자전거 전용 도로가 뭐 어디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타다 보면은 맞은편에서 보행자가 걸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자전거가 역주행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고가 나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개정된 도로교통법 보면은 범칙금도 많이 부과되던데 그렇게 걱정이 되네요,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보행이나 뭐 이쪽 친환경 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자율주행 쪽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차로에 대한 어떤 개념이 조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전용 노선이 생겼다면 조금 지나면 아마 자율주행에 대한 노선이 생길 거예요. 차로에. 대중교통하고 같이 섞일지 모르겠지만은 전용 차로가 생길 거고, 그러면 도로에 내려가서 타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PM 전용 도로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탈 수 있는 여건을 줘야지 무조건 이거는 안 돼 이러면 새로운 거를 접할 기회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혹시 박형은 의원님, 그 우리 아까 잠깐 그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되어진 여러 규칙이나 제도 뭐 또 법률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의 스마트 시티가 먼저 앞서서 있다는 게, 대구시에서 작년 11월에 전동킥보드 조례를 이제 시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25km 이하인데 대구는 조례를 보면 15km 이하로 해서 좀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조례를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구는 이미 스마트 시티에 좀 앞서져 있어서 먼저 조례를 만드시지 않았나, 그또 시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가면 25km 하는데 왜 우리 지역은 15km야? 라는 부분이 있으신데, 우리 시의원님께서 시민들을 걱정하시는 마음에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따라야 될 규칙, 법률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네요. 혹시 이 속도 문제도 저는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의 특성에 따라서 자동차는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제 일반 도로 같은 경우 50km, 그리고 조금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는 80km, 고속도로 100km, 100 이렇게 등급별로 속도가 나눠져 있는데 일괄 15km, 25km 이렇게 정해놓으면 사실 25km라는 속도가 그 강변에 잘 닦여진 그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가 가장 빨리 달렸을 때 속도가 25에서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데는 그 정도 달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도심부에 이제 같이 보차 겸용되거나 이런 데는 조금 속도를 줄여서 15km나 10km로 줄여가지고 오히려 속도 제한을 하면서 안전모에 대한 어떤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보도를 허용한다든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15km로 딱 정해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일률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른 상황을 잘 안 보고, 그러니까 다양성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좀 적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이제 아까는 제가 이제 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불편한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보행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균일하게 적용이 되면 골목 같은 데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뉴스 보니까 최근에 4년간 이 사고도 급증을 했고 또 사망자 수도 많이 늘고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면 이 속도 문제뿐만 아니고 이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대중교통 사고가 시각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무분별하게 주차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전동 킥보드의 어떤 주차 상태를 보면 이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좀 냉랭한 것 같습니다. 참고자를 함께 보시죠. 대로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차 뒤를 킥보드가 막아 하나를 호소합니다. 횡단보도 쪽에서 길이 좀 막혀 차를 가로막거나 인도로 갈 곳이 없는데 이제 막을 주차도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 네, 사실 현장에서 운영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제일 시급하고 좀 일반 시민분들이 체감하기에 빨리 해결해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이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운영단에서는 운영팀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현장 순찰을 돌다가 민원 발생 가능 기기들은 현장 즉시 조치도 하고, 그다음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하고 대구시에 운영하는 PM 업체들하고 한 라인을 구축해놔서 민원이 시로 들어온 것들은 1시간 이내에 조치하게끔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성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사용된 기기를 사진을 찍어서 다시 그 사용자분한테 발송해드림으로써 인해서 계도나 그런 것들 유도하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심하면 이제 회원 강제 탈퇴까지도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후행적인 이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운영단에서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노력하지만 결국은 지자체든지 여러 이해관계 있으신 분들하고 뭔가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또 다음 사람이나 주변 사람을 좀 배려해서 이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거치대가 있고 거기 거치대에 파킹을 안 해놓으면 요금이 계속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거치대를 솔직히 지금 뭐 모든 회사들이 다 설치하면은 이게 굉장히 비용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가 된다면 정말 중요한 그 지점에 거점식으로도 들어가고 뭐 스팟 개념으로도 조그맣게 좀 여러 군데 설치해놔서 거기다가 주차를 해야 요금이 마무리되는 그래야 이거는 솔직히 이용자의 에티켓 문제거든요. 저희 운영사 입장에서 약간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이 이동하면서 쌓이는 그 블랙박스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기 정광복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거창하게는 아니어도 바닥에 사각형만 예쁘게 그려줘도 거기다 주차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작년에 연구를 PM을 했을 때 결과를 보니까 주로 20, 30대, 대구 동선로, 경북대 이쪽 지역들의 PM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쪽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그 구역 공유 킥보드 존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그것을 대구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확산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을 저희들이 한번 다뤄봤는데요. 예를 들면 속도의 문제, 또 주차의 문제, 또 보행자의 불편을 주는 여러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운영하시는 측이나 또 행정을 담당하시는 쪽이나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빠른 시일 안에 실현해가지고 이용자는 이용자대로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보행자들은 그 주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뭐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게 들어올 때 계속 반대만 한다면 결국 과거에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좋은 방향의 발전적인 의견을 계속 이렇게 나누고 그게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MCHD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를 다는 전동 킥보드는 가장 퍼스트 라스트 마일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저희한테도 중요하고 그만큼 많은 연구를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다 많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안전인 것 같습니다. 대구 시민들 분들께서 안전하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나 이렇게 산학계가 협력할 수 있게 거버넌스 체계도 준비가 돼서 서로 논의를 하면서 발전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첫 걸음이 된 것 같아서 가장 기쁩니다. 저는 우선은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 현장 운영 담당자로서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다음 사용자, 그 다음 주변에 계신 분들을 고려해서 사용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배려하고 또 공공재에 대한 이해들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시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호 한번 하시죠. 그거 선창 뭐 한번 하시면 대구는 스마트 시티로 저희가 아이가 오케이. 구호하겠습니다. 대구는 스마트시티 아이가. 다음에도 좀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구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죄송해요. 지금 멘붕 와서